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자,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행정법 강의하는 신동욱입니다. 여러분 이제 24년 국가직 9급 이제 행정직 우리 이제 시험이 또 스타트가 됐습니다. 국가직 9급 문제는 정말 이제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요.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합격권에 속해 있는 친구들은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이제 고득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낯선 지문이 한두 개씩 섞여 있는데 어때요? 정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정답 지문 관련해서는 대개 이제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소거법을 활용하면 조금 이제 낯선 지문이 있어도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어나 이제 국어가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관리에 실패한 친구들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행정법이 무난하고 쉬웠다 하더라도 영어에서 국어에서 이제 멘탈이 나간다든가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시간 부족으로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합격자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법만 놓고 보면 이제 고득점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수강생들도 보면은. 근데 이제 영어, 이제 국어, 그리고 이제 행정학이 약간 또 이제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건 모든 과목을 다 이제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 동영 할 때도 시간을 10분에서 15분, 길게 잡아도 15분 이내에 행정법 풀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푸는 친구들은 이제 10분 컷, 12분 정도, 뭐 이제, 그래서, 1번 딱 답이 있는 거, 그리고 너무나 명약관하게 이제 그런 데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일단은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지방직, 또 군무원, 또 이제 7급, 국가직, 지방직 계속 남아있는데 인사혁 신청에 주관하는 가장 응시생이 많은 9급 국가직 문제가 다른 시험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 또 사례형 문제 2문제, 박스형 문제 2문제. 근데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그래도 약간 킬러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도 있긴 있었는데 손도 못 대는 이제 그런 최상급 난이도 문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전히 제가 늘 강조를 했지만 기본법, 행정기본법 관련 문제가 이제 1번부터 시작했고 또 이제 뭐 공부상 기하학이라든가 다른 지문에도 보면 기본법 조문이 섞여가지고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전히 정확하게 자주 반복해서 보시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집을 늘 보시라 그랬어요.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규제법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행정기본법은 요번엔 시행령 조문까지 나왔어요. 시행령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러면 시행령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건 시행령을 꼭 알아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지문들 때문에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시행령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시행령 조문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기본법 40개 조문이 제일 중요하다. 아직 안 나온 조문들이 있어요. 계속 보셔야 되고 안 나왔던 조문들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과징금에 관한 거 또 이제 나왔고 또 이제 인허가 의제 제도라든가 또 아직 나오지 않았던 조문들도 계속 영술입니다. 또 행정절차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도 요번에 이제 뭐 확실하게 합격하실 분들은 이 문제 푸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지방직이라든가 이제 7급도 군무원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걸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뷰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또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대비에 이제 만전을 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이도라든가 이제 문제 유형은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이제 쭉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행정기본법 문제인데 제가 사실 이 조문은 이미 이제 이 기간 계산에 관한 건 많이 출제됐어요. 행정기본법 조문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쉬운 겁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뭐 1번, 2번 다 맞고 이제 3번 보면 있죠. 이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포하자마자 시행하면 이제 공포한 날을 산입을 해요. 근데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는 공포한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예를 들었냐면 행정기본법에 예를 들었어요. 행정기본법이 2021년도에 이제 제정되고 시행이 되는데 몇몇 조문은
6개월 후에, 몇몇 조문은 2년 후에. 그러니까 공포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조문은 원래 21년 3월 23일에 이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거는 그 첫날 이제 산입을 하는데 6개월 후에 2년 후에 시행되는 것은 그 첫날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23년 2월 24일 그런 날짜까지 예시하면서 이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첫날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때는 산입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추셨을 거예요. 다른 지문 이것도 이제 뭐 충분히 알만한 내용이고 이건 이제 어렵지 않은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이제 늘 나오던 건데 자, 여기 이제 뭐 조문 문제로 늘 알아두시고 또 이제 관련된 판례가 이제 같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자, 3번 봐보세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군 인사 법령에 의해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급 선발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틀린 건데 군인사 법령에 의해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거 이거 위법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이라고 무조건 배제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든가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다든가 뭐 그런 이제 경우에 해당될 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제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거는 위법이라고 봤어요. 자, 이게 이제 다 기출문제 수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시겠죠? 거기 이제 뭐 1번, 2번 지문도 이제 뭐 어렵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4번도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과세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 사유의 하나에 미치는 것이므로 관청은 그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 그럼 절차를 바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지문들이죠. 어렵지 않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기도 딱 보면 이제 정답이 바로 딱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옳은 건데, 1번 이제 요건, 공무원 직무의 행정주체가, 사경제체 하는 작용, 이 사법작용, 사법행위는 제외되죠. 틀렸고. 총기관내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 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했다. 너무나 유명한 판례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죠. 일반 법관이 어떤 이제 법령 해석 적용을 잘못했을 때는 이 실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헌법재판은 단심 재판이에요. 이 시정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본안 심판을 했어도 어차피 기각되었을 사건이라 하더라도 본안 심판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거. 그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죠. 위자료 지급을 해야 된다. 너무나 유명한 판례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맞잖아요, 지금. 이거 확실하게 틀렸고. 그럼 나머지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외국인 상호주의 적용되는 건데,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 적용된다. 그래서 틀린 거고, 상호보증이 있어야 돼요, 상호주의. 근데 3번이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는데, 2번이 너무나 쉬워서 고민할 여지가 없다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이건 이제 등장했던 지문이에요.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 등이 유족인 원고와 국가배상법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에 사망보상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금에 공제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제 없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런 지문이 좀 낯선 지문이 같이 섞여 있으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번, 2번, 4번 너무나 쉬운 거예요. 3번이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기출 지문이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4번도 뭐예요? 딱 보면 이제 답이 쉽게 보이는 거야, 이거. 그쵸? 역시 기출문제 수준. 학폭. 이거 이제 뭐, 이 회의로, 이거 이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대상 정보죠, 이거. 그리고
이번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 사본 출력물 교부 방법으로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한 경우 받은 공공기관은 법에서 정한 정보의 사본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3번. 자, 대학 수능시험 원데이터. 이거 비공개 대상 정보 아니죠? 공개 대상 정보라고 봤어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도 많이 등장했던 지문입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이제 기출문제에 많이 등장했던 선명한 고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예요. 자, 5번. 자, 행정의 직권 취소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쉽죠. 기본적인 어떤 내용으로 많이 다루는 거잖아요.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소송 도중에, 쟁송 중에는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까? 처분청은 언제든지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땡큐죠. 지금 이제 취소해달라고 취소심판, 취소를 제기했는데 처분청이 우리 잘못한 거 인정. 직권 취소해주면. 그리고 기각 결정이 확정돼도 기각 결정에는 이제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은 또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틀린 거죠. 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여기도 보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응? 옳지 않은 건데 1번이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그럼 이제 뭐 불안하면 좀 읽어볼 수 있는데 다른 거 이제 맞는 내용들인 거고. 자, 6번. 그러니까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다른 지문을 안 보셔도 된다고요.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영어나 이제 국어 다른 과목에서 좀 시간을 많이 소요돼야 되는데 이게 안배가 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이 시행령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한 건데 그런데 다른 지문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골라낼 수는 있었다.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해도 이거 2번 지문 보고 좀 놀랬을 거야. 행정기본법이라고 않고 기본법령이라고 그랬죠. 법령. 그러니까 시행령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법령에 따른. 왜냐하면 기본법에 보면 이런 거 없었는데 과징금에 관한 일반 조항이 있긴 있는데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이 구체적인 날짜 이런 거 없어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처에 신청해야 한다. 일단 이게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일단 틀린 거예요. 10일 전인데. 근데 1번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 과징금의 이제 어떤 성격, 부당지원행위 이 행정목적 실행하기 위한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또 플러스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 형벌권 행사로서 처벌에 해당하진 않아요. 이게 처벌은 아니죠. 그러니까 형벌 플러스 과징금, 형벌 플러스 이행강제금이 이중 처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제재적 또 부당이득 환수적 이런 요소는 있다 이거죠. 맞고. 그 다음에 3번. 관할행정청이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러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해서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도 기출됐던 지문이잖아 다. 인지한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과징금 근거되는 법률의 과징금에 관한 부과, 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거 행정기본법 과징금에 관한. 그래서 행정기본법 중에 안 나왔던 조문들은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나올 거라 그랬어요. 이런 게 이제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문을 잠자기 전에 조금씩 보고 계속 보라고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봐도 2번은 본 적이 없죠. 낯설죠. 1번 맞죠. 3번 맞죠? 4번 맞죠? 의심스러울 때는 어떻게? 소거법 이거 이제 하다 보면 맞아 답이 아니야. 얘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제 시행령까지 알고 이제 시험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다 보면 근데 1번, 3번, 4번은 이제 이건 예상됐던 조문이고 1번, 3번 다 이제 기출지문에 등장했던 수준이고 2번이 처음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출제자의 의도도 뭐겠어요? 야, 니네들 2번 지문은 몰라도 나머지 지문은 알 수 있잖아? 그걸 의도하고 낸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지문이 나오다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소강생 이제 100점 맞은 친구가 있죠? 당연히. 근데 이걸 뭐 알고 맞춘 거예요? 이 소거법으로 맞추는 거지.
자, 그 다음에 7번. 자, 이게 이제 사례형 문제로 나온 거죠, 지금. 7번. 자, 박스가 쳐져 있죠, 지금. 근데 여기도 이제 늘 나오던 그런 이제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례형이지만 어렵지 않은 거죠. A씨는 자, 관광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갑소유 토지, 건물을 포함하는 지역 일대 토지, 건물들을 수용했어, 수용. A씨 시장은 갑에게 적법하게 토지 인도, 건물 철거, 퇴거를 명했어. 그러니까 적법하게 수용했으니까 당연히 퇴거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점유를 이전하고. 근데 점유한 채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실효성 확보수나 대집행은 안 되죠. 왜? 이건 이제 직접 강제는 해도 대신 인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대집행 할 수 없다. 자, 갑이 이 건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법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자기무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민사소송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죠? 이게 대체적 자기의무, 대집행이 된다면 민사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갑이 토지 인도물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의 토지 인도물은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씨 시장이 그 권리를 피고 좋은 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 단행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요게 틀린 건데 이제 이게 뭐 많이 나오던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소거법으로 맞죠? 맞잖아. 이건 많이 나오는 거. 니은번도 맞죠? 자, 디귿번 잘 모르겠다. 리을번 보세요. 이거 엄청 많이 나오던 거잖아요. 갑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처분 필요한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헌 발생 방지 조치,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범행 방지,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맞잖아요. 이거 많이 나오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여기 이제 들어간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옳은 게 뭐였어요? 기억, 니은, 리을 옳고 디귿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디귿은 세모를 쳤는데 디귿을 그러니까 몰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근에 계속 한두 문제씩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디귿을 알아라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기억, 니은, 리을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디귿을 알아서 맞춘 게 아니라 나머지 지문을 알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험장에서 이런 여유를 가지고 소거법도 사용하고 그러려면 시간에 쫓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면 막 지문 읽는데 시간 걸리고 박스형 막 사례형 이러다 보니까 그냥 찍어버릴 수가 있어. 넘어가 버리고. 실제로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근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신뢰 원칙 쭉 나와 있는데 딱 1번 보는 순간 그냥 답이네. 뭐 조촉 사항 없음 이거. 민원 예비 심사 결과 통보받았다. 이게 신뢰 원칙 적용하기 위한 공적 견해 표명한 것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나머지 볼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런 데서 이제 시간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1번이 답이고 나머지 맞아요. 4번 위헌결정 이런 거 신뢰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지 않죠. 근데 이제 법원으로 본다 그랬죠. 다 많이 나왔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국장이 이거 이제 도시계획사업 준공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 완충 녹지 지정을 해정과 아울러 당초 토지 소유자를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협의 매매한 소유자의 완충 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한 거 신뢰 원칙 위반하거나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반 처분이라는 거. 자, 그리고 3번도 맞아요. 3번도 이제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실효를 부여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 너무나 쉬운 거.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제 이거 딱 1번 찍고 나오는 친구들은 2, 3, 4 지문을 읽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나 명확한.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역시 많이 빈출됐던 지문이에요. 여기도 답이 1번이야 그냥. 과직무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반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전부 취소해야 돼. 전부. 알겠죠?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제 이번에 용도 변경 신청 거부행위 이런 거 처분이다. 또 이제 3번도 이거 다 기출됐던 집이에요. 4번 이런 거 반복되는. 예, 공사 낙찰 적격 심사 감적 처분 근거 내세움 규정. 이게 이제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 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 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4번도 이제 기본 지문인 거고. 자, 넘어갑니다. 자, 10번 문제. 자,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손실보상. 자, 제가 이제 이것도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요즘에는 7급 시험에서 원래 단골로 나오던 건데, 강론에 배당된 문제로. 9급에서도 이 토지보상법이고, 손실보상이 한 문제씩 꼭 나온다. 요즘 트렌드가 거의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또 기출되는 수준이야, 이게. 알겠죠? 별로 어렵진 않다. 자, 여기 보면 이제, 4번 보시면은 어떤 보상함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 수용인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 제기를 하잖아요. 그럼 토지 수용인을 상대로 재결 취소송. 자, 이거 제기할 필요 없이 뭐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이게 근데 엄청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응? 모의고사에도 다루고 기출 문제도 계속 나오고. 이게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미 너무나 자주 나오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이제 실급 시험에서 나오던 게 지금 국어 시험에 계속 등장하고 있어.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도 이거 나왔던 거죠. 3번 지문도. 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토지 소유자 행정소송 제기, 사업 진행, 토지 수용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 법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 수용인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 이게 이제 뭐죠? 당사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많이 나왔던 거고 1번도 이제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인 거고요. 자, 여기 이것도 이제 여러분 틀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수준이라고요, 다. 자, 그다음에 11번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도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보면 1번부터 봅시다.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책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 기다릴 것 없이 당해 취소된 서면. 그죠? 이게 형성력이라는 거예요. 처분청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 후속 처분이 없어도 된다. 취소 재결, 변경 재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나 이제 행정심판 재결이 불법기간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 후 범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죠. 기판력은 이제 판결에 투기한 효력이에요. 재결에는 인용재결이라도 기속력은 있어도 기판력 없죠. 그 다음에 3번 당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처는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이걸 가지고 이제 처분을 하는 건 그건 당연히 가능하죠. 재결 후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소청 결정 처분책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지고 결정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법사에 관한 판단에도 이 기속력이 미친다는 거. 자, 3번 이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자, 역시 이제 이 박스형 문제죠, 여기. 이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근데 박스형 문제가 여러분 이제 한두 개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렇게 딱딱 소거가 되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쉬운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정보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가분적이면 부분 공개가 허용되잖아요.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나머지 부분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맞아요, 이게. 그럴 때 부분 공개가 허용된다. 가분적일 때. 그 다음에 니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게 인정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경찰관이 부주의하게 이거 관리해가지고 결국 아니 이런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운전자인데 차량 열쇠를 이게 이제 가져가게끔
이렇게 이제 방치한 거, 이건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거예요. 판례 이제 결론. 자, 그 다음에 득번 원고적격 요건 후 범상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직접적, 구체적, 개별적 이해가 되죠.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 안 돼요. 틀린 거죠. 포함된다 그래서. 자, 리을번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해서 검정 신청을 했다고 불합격 결정 처분을 받은 자, 자신들이 검정 신청한 교과서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 결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범상 이익이 없다. 맞습니다. 이 불합격 처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교과서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 도서에 대한 합격 결정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좀 낯설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O, X, X 나왔잖아요. 그래서 리을번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딱 나오잖아 지금. 리을번 몰라도 이미 니은 디귿이 틀렸으니까. 리을번이 그러니까 이제 이 답 고르는데 영향이 없는 거죠. 나머지 이제 지문을 알고 있다면. 리을번이 좀 낯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박스형 문제는 어때요? 이렇게 소거법으로 다 해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13번.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너무나 쉬운 기본 문제. 엄청 기출문제 또 많죠. 1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했잖아. 자치사무냐 아니면 기관임 사무냐 그걸 봐야 되죠.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죠. 기관임 사무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간 세이브 넘어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질서배양기법 이런 내용들 또 개인정보보호법 2번 지문도 약간 낯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번이 너무나 쉬운 거야. 1번이 다른 지문들 이제 특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또 자주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하나는 좀 낯설고 애매해도 나머지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00점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틀리고 2개 틀린 친구들이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 틀리고 2개 틀려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제 소거법으로도 해결되고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여기도 이제 지금 사례형 문제인데 이것도 엄청 많이 연습했던 너무나 이제 또 기출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죠. 이건 제가 이제 늘 문제 풀 때 매년 이건 나온다. 출제자들이 이거 엄청 좋아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이게. 엄청 좋아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사례형 문제도 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사례 문제집을 얇지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그 문제집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막 2번, 3번 계속, 물론 기출문제집에도 있지만, 이미 그리고 이제 9급, 9까지 계속 또 최근에도 나왔었어요. 세무서양 A가 갑에게 과세 처분을 했어. 근데 과세 처분에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자, 이런 거죠. 헌재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처분 이후에 위헌 결정이 되는 거죠. 처분의 근거, 법이. 그러나 그 과세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은 이미 경과에 확정됐다.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A는 감명의의 이해금에 대한 압류 처분을 했고, 한편 과세 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압류 처분의 근거 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 결정 내려진 바 없다. 국세징수법 이런 거 따로 위헌 결정 내려지지 않았어도 어때요? 위헌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더 이상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동작 그만이라고 했잖아. 동작 그만. 자, 기억번. 갑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틀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선행처분은 그래서 이제 당연 무효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처분 이후에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취소하고 당연 무효 사안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미 불가증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 법률에 의해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고 이전에 위헌 결정이 행해졌던 처분이라 하더라도 후속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그게 무효다. 다툴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틀린 거고, 니은번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헌재에서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상 그 근거 법률에 따라 새로운 과세처분 당연히 안 되고 위헌 결정 전에 행했던 처분이라도 이미 그러니까 강제징수 절차가 완료된 경우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근데 이제 불가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후속 절차를 체납 처분 절차를 밟는 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헌 결정된 법률의 효력을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은 그건 이제 헌재 위헌 결정의 이제 취지에도 반하는 거고 동작 그만이에요. 동작 그만. 그래서 위헌 결정의 이 기속력이 압류 처분의 효력에도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무효라는 거죠. 그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다툴 수 없다, 무관하다 이런 논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그 소수 의견의 논리예요. 소수 의견. 근데 이제 그런 소수 의견까지 우리가 몰라도 되고 다수 의견에 따라서 전형적인 논리를 아시면 돼요. 더 이상 액션을 취할 수 없다. 취하면 무효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가 근거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 과세처분에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하는 거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억 니은이 틀린 거고요. 디귿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서 이제 충분히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렵다고 느낀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표현 방식만 다른 거지 늘 하던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이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자, 여기도 이제 또 뭐 행정 뭐 기본법 그런 이제 또 조문까지 포함해 가지고 또 늘 나오던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처는 법령들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법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상 법률관계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목적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기본법 조문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 해고 등에서와 같은 징계 사유에 한해서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자, 여러분 공법상 계약은 여러분 이제 해지할 때 행정절차법 적용받지 않죠? 엄청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 취득 뭐죠? 사업상 법률행위 매매죠. 사업상 법률행위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매매 등 과부족에 대한 지급 의무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사업상 이제 법률행위 계약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게 과부조금에 대한 지급 의무 약정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정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지자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업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때요? 사적자치 계약자의 원칙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 이제 기본법 조문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미 또 출제가 됐었고 그러면 이제 쉽게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기억 리을 그래서 이제 옳은 거 이제 기억 리을인 거고 이제 옳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걸로 체크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행정인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제 부관도 이제 자주 빈출되는 주요 주제인데 딱 또 어때요? 기출 지문 그대로 나왔던 거 이제 1번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인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독립쟁송 독립취소는 오로지 뭐 부담만 맞고 이번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 행위,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 지자체에 기부 체납이 증여했을 때 기부 체납 부관이 당연 무효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 소유자는 이 부관으로 인해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차후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자, 맞죠? 또 3번 행정인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의 부담사의 의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구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자,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나오던 건 아니긴 한데 딱 4번을 보면 이건 너무나 이제 전형적인 거죠.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해서 본체인 행정행위 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자 사업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 무효이다. 자 여러분 이제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담이 무효이면 이 사업상 계약 얘도 당연히 무효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담이 하자가 있어. 근데 취소 사유야. 근데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했어. 원래 부담은 이제 독립쟁송 독립 취소 가능한데 얘가 불가증이 발생해서 취소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얘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얘가 무효라고 해서 얘가 당연 무효가 아니고 얘가 이제 불가증이 발생해서 취소할 수 없게 됐다고 해서 얘를 취소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담이 무효이면 그 무효이면 사업상 매매 법률행위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담의 이행으로 사업상 매매 등 법률행위 했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 자체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4번도 이제 늘 자주 나오는 지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자, 행정계획에 대한 거. 자, 여기도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늘 나오던 거지 않습니까? 응? 4번에 도시기본계획. 이거 구속력이 있어요? 국민에게도 처분청에도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 개발 방향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위반 지침이라는 장기적 종합적 개발 계획으로서 직접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거 벌써 구속력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너무나 쉬운 거고 그리고 여기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 또 이제 이익형량 정당성 객관성 결여되면 이제 그건 위법이 될 수 있다. 여기도 이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걸 이제 변경하면 이제 변경된 겁니다.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걸 변경하면 이제 그건 무효지만 여기도 이제 다 하나도 안 나온 게 없어요. 기출지문 중복되는 거고요.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18번. 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도 이제 다 기출문제에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자동차 이제 운송사 한정면허. 이거 이제 강학상 특허죠. 특정 권리 이익을 수행하는 수익적 행정행위, 재량행위. 자, 2번 지문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다 다뤘던 거예요. 난민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 원칙적으로 법령에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법령이 정하지도 않은 법령에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람을 들어 난민인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봐요. 법이 정한 요건 이거 이제 해당하는지 그거 보라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 감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 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의로 봐야 된다는 거. 참 맞습니다. 근데 이제 4번 보면요.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 법적 성질 명령적 행위인 허가 그랬는데 아니에요. 형성적 행위인 인가입니다. 인가 이게 기본재산 처분허가 법적 성질. 그래서 이 조건으로서 부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가이고 부관을 붙일 수 있다. 4번이 틀린 거예요. 기준 문제 다 있는 거예요. 이 4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행정 입법에 대한 거. 자, 여기도 기출 지문 그대로 있는 거예요. 3번 보면요.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법규명령 위임의 근거 없어 무효였으면 어때요? 그러더라도 나중에 법규적 위임의 근거가 보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근데 또 유효였다가 근거가 없어지면 또 그때부터 무효이고 이거 엄청 많이 출제되는 법규명령에 대한 거. 자, 그리고 이제 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있는 이제 조문이에요. 행정입법 관련해 가지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뭐 위반되거나 법률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기본법은 여러분 40조, 40개 조문 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든지 나올 수 있고. 근데 이런 게 좀 이제 중요 조문은 아니어서 좀 낯설어도 얘가 낯설 리가 없잖아. 3번 지문이. 안 그래요? 그래서 2번도 맞고 4번 다 맞습니다.
4번도 많이 나오더군요. 2번 헌법 107조 2항 구책 규범 통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책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해서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맞아요. 법원이 그래서 선결 문제로서 이제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기본적인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판례 입장으로 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도 어렵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 그대로 나온 거죠. 자, 1번 여객장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장차 운수사업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환수 처분. 자, 이거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자, 이것도 이제 출제된 적 있어요. 자, 2번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하여 행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자,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해야 돼요. 일탈 남용을 주장하는, 무효라는 걸 무효확인서에서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 책임의 문제로 많이 나왔죠. 3번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산재, 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무 후 부존재 확인은, 자, 이거 당사소송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세채권 존재 확인에서 또 이제 국가 또는 공단체가 부존재 확인해서 이런 유형이 당사소송.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애매한 측면이 있더라도 4번 보세요. 이게 최근에 그대로 나왔던 거다. 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행위, 배제하는 행위 다 이게 처분이에요. 둘 다 처분이라는 걸 주의하라 그랬죠. 이거 우리 실전동의에서도 직전에도 그대로 다뤘어요. 단체장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토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는 행위, 뭐 제외하는 행위 다 이게 뭐예요? 항구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드렸어요. 자, 요번에 그러니까 같이 쭉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거 기출순위다, 기출문제 있는 거, 근데 기출문제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다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봤었어, 있었어 확인해 보세요. 다 있어. 근데 이렇게 최소한 기출문제에 대한 장악력은 있어야 여러분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지방직도 계속 해야 되는 분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계속 돌리시면 돼요. 거기다가 뭘 덧붙이면 되죠? 조문집 보시면 돼요. 조문집. 행정기본법, 절차법, 행정심판법, 소송법, 질서위반규제법, 중요 조문. 기본적으로 조문 문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리고 아닌 건 다 기출문제 수준이에요. 낯선 게 한두 개씩 등장은 해요. 그런 걸 우리가 잡아내려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 왜? 출제자들도 알고, 그래서 이제 양심적으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이제 기출지문, 전형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해결하게끔. 최신 판례 이런 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판례 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건 제가 늘 막판에 해드립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제 이건 뭐 기출문제 수준에서 만점을 커버할 수 있다. 소거법을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 지방직도 또 국회직 준비하는 분들 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 7급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자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너무 수고하셨고요. 혹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은 분들은 이게 결국 이제 최종 합격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시행착오고 리뷰를 꼭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시험장에서 느꼈던 소외를 꼭 일기 쓰듯이 한번 이제 다시 점검을 하시고 그 취약한 부분을 보충한다면 반드시 최종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